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부민병원 척추센터 은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부민병원 척추센터 박성철입니다. 네, 오늘 척추 하프루타는 목 디스크 수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철 선생님 준비해 주신 거 먼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목 주변에 통증이 있으셔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도 이렇게 목이 아팠는데 이제 예전에 다른데 뭐 동네 이제 통증 클리닉을 갔더니 목 디스크라고 들었다. 그래서 나는 목 디스크가 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료를 하셨는지 여쭤보면 목이 아파서 갔는데 엑스레이 찍었더니 목 디스크가 있다라고 들었다. 그래서 뭐 좀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다. 물리치료도 받고 뭐 도수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아봤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이럴 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저는 사실 목 디스크다라고 하는 게 정의가 약간 좀 애매한데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진료를 보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약간 정의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디스크 탈출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그러면 목 디스크라고 들으셨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가 사실 디스크라는 거는 원래 몸에 이제 원래 존재하는 구조물입니다. 이제 뼈와 뼈 사이에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뭐 나이가 뭐 한 30대 정도만 되어도 디스크에 아주 약간이라도 이런 좀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목 통증으로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고 뭐 이러한 이제 사진을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여기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져 있으니까 목 디스크가 있으시네요. 보통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목 디스크가 있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럼 이게 뭐 디스크가 탈출을 해서 뭐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나와 있는지 또 그 모양은 어떤지 뭐 정확히 어디가 목 디스크가 안 좋은 건지 이런 게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 디스크라고 하면 요렇게 요 모형에서 요렇게 원반 모양으로 생긴 부분이 디스크입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가 요렇게 돌출이 되게 되면 이렇게 신경 지나가는 길 쪽으로 돌출이 돼서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디스크 탈출에 의해서 신경이 눌렸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시 MRI를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디스크 납작한 게 디스크인데 이게 다 까맣습니다. 그럼 이게 다 변성이 온 거고 그중에 요 한마디를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불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 나가는 길인데 신경 나가는 길을 디스크 탈출증이 신경 나가는 길을 누르고 있는 이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오시면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뭐 뒷목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뭐 팔이 아프고 저리고 전기 오는 것 같고, 뭐 한 번씩 힘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악력이 약한 것 같다. 손에 쥐가 잘 나요. 양치할 때 뭔가 불편해요. 젓가락질할 때 좀 뭔가 알게 모르게 불편하다. 이렇게 좀 애매한 증상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사실 좀 이제 진료하는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과연 목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 좀 고민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증상 보면 이렇게 책에서 우리 해부학책을 보면 어떤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통증 위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께서는 요거를 많이 참고를 하시나요? 어떠신지? 예, 몇 번째 손가락 저리는지, 그 다음에 네. 뭐 엄지척이 되는지, 팔 되는 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체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통증 위치가 또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게 사실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몇 번째 손가락은 체크를 네. 합니다. 예,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손가락은 그래도 조금 구분들을 하시니까. 네. 근데 팔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요게 팔 안쪽이 아픈 것 같아요. 뭐 저린 것 같아요. 안에서 뭐가 기어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참고 삼아 좀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견갑골, 날개뼈 주변 부위 통증 위치에 따라서도 약간 구분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또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료 보실 때 혹시 어떠신가요? 오히려 저는 뭐 그 몇 번째 마디를 예상하려고 하는 것보다 목 디스크는요. 네. 오히려 어깨 질환인지, 네, 그 그쵸, 다음에 그쵸. 팔꿈치 질환인지, 예를 들면 네. 엘보 외상과염 이런 것들하고 겹쳐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근육 관절 문제인지를 좀 더 찾아보려고 환자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목이 안 좋아서 오신 분들 중에 연세가 한 50대, 40대 중반만 넘어가셔도 사실 어깨 문제도 다 있으시고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께서는 두통이 아주 심하게 3개월 넘었다고 하셨는데 뭐 신경과 가셔서 여러 MRI, 머리 MRI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고 결국 MRI에서 경추 MRI에서 이렇게 디스크가 안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뭐 이렇게 경추성 두통도 상당히 많습니다. 두통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는 목에서 기인한 두통인 경우가 있으니까 두통인 걸로 되어 있으니까 뭐 생각보다 또 경추성 두통이 많아서 또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도 한 번쯤 목을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통도 이제 네. 흔하진 않은 증상이긴 한데 눈이 아프다라는 분도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맞아요. 가슴이 막 아프다. 흉통까지도 이제 디스크가 일으키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전방부 통증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이제 대만에 간 적이 있는데 네. 대만의 어떤 선생님께서 눈이 이렇게 시야가 흐려진다라는 거를 목 디스크 증상이라고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경험이 많다 이러시면서 네. 그래서 되게 역시 좀 관점이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 먼저 네, 할까요? 첫 번째 고지만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목이 뻐근할 때가 많아서 신전이나 그런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데 유튜브 보면 스트레칭만으로 목 디스크 예방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인가요? 예방은 되어도 치료까지 가능할까요? 예, 뭐 잘못된 자세를 하는 것보다 목 디스크에 부담이 덜 가는 이런 스트레칭들을 해주는 거는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까지 된다라는 거는 사실 목 디스크는 자연적으로 아물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목 디스크 탈출증, 목 디스크 파열 이런 것들은 디스크가 찢어져서 그 부분이 이제 새어 나오고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런 디스크들이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서 아물고 흡수되는 거가 이제 치료인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좀 디스크가 들어가는 방향의 운동이나 스트레칭들을 좀 해주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자고 일어나면 오른쪽 팔이 저려요. 이것도 증상일까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당연히 목 디스크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가장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주무시고 나서 목이 아프든 뭐 팔이 저리든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그 자는 시간 동안에 무언가 무리가 되는 자세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뭐 베개를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자는 자세가 이제 잘 땐 사실 모르잖아요. 내가 똑바로 잘 자는지 뭐 어떤지. 그래서 내가 자는 습관, 수면 습관이 어떤지를 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자는 동안에 그거를 최대한 자세나 또 자세가 옆으로 누워 잘 때도 좀 이게 목의 위치가 잘 맞도록 베개를 잘 세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고 나서 그 다음에 목 디스크 저림 하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 그 정형외과에서 배우는 것 중에 Saturday Night Palsy, 토요일 밤의 마비라는 병 기억하시거나 환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Friday Night Palsy인가요? Saturday Night인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뭐냐면요. 이게 응급실에 갖고 오는데 이제 손목이 떨어져서 오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손목을 이제 펴야 되는 힘이 약해져서 오는데 이게 그 밤에 이제 상대방과 같이 이제 자고 이제 팔베개를 해주고 나다 보면은
팔베개로 네. 인해 이제 신경이 마비된 요골신경이 마비가 돼서 네네. 이게 네. 손목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목 디스크가 있어도 이제 손목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네. 말초신경이 아. 하룻밤 동안 압박이 돼도 이제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이름이 재밌게 Saturday Night Palsy,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마비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맞나요? Saturday. 네. 너무 갑자기 말씀하셔서 무슨 말씀?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래서 다음 듣고 보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목 디스크에 어떤 스트레칭이 좋을까요? 저는 이 스트레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목이 우리가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을 빼고 있으면은 이제 구부정해지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휴대폰이나 이제 노트북 책 볼 때 이렇게 다 숙여지는데 그거 동작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앞쪽이 수축이 되는데 이거를 좀 펴주는, 그다음 디스크도 사실 뒤로 튀어나오고 뒤에가 찢어지기 때문에 뒤에 압력을 줄여주게끔 신전, 아까 첫 번째 분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신전 스트레칭이 좋은데 목만 하는 것보다 가슴하고 어깨도 같이 펴주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펴주는 스트레칭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마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주로 수술 쪽으로 준비를 했는데 뭐 그 전에 이제 좀 치료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 치료는 허리 질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는 약을 먹는 것, 그리고 뭐 물리치료, 도수치료 같은 것이 있겠고, 그리고 주사 치료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새는 이제 내시경도 이제 경추 치료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뭐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 그래서 요렇게 유합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그럼 어떤 치료법이 뭐 좋을까? 뭐 보면은 여러 가지 치료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주사 치료 좀 준비해 봤습니다. 주사 치료 원장님께서는 또 CT 가이디드 주사법으로 네. 또 일가견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뭐 저는 잘 안 합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사법을 요렇게 하는데 CT 가이디드 주사법도 상당히 좋은 주사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더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주사법이기 때문에 목에 놓는 주사는 요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등 쪽에서, 뒤쪽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있고 옆쪽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있는데 뭐 각자 이제 용도 뭐가 조금 하는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요렇게 옆쪽으로 들어가는 주사법은 조금 약간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요거는 특히 좀 신경이 또 많이 쓰이는 주사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는 주사법을 보면 이렇게 정면 사진에서 보면 요렇게 가운데 주사바늘 보이고 뭐 확인하면서 시행할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찍은 사진에서 요 바늘의 깊이 잘 안 보이네요. 바늘의 깊이를 보면서 요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깊이 정도를 체크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주사법이고요. 이 측면으로 들어가는 주사법은 요렇게 목의 측면에서부터 이제 접근을 해서 조영제를 이제 주입을 하면 조영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신경 길을 따라서 요렇게 퍼져나가는 걸 확인하고 약물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사 치료도 있고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핸드폰 거치대 사용한 후로 뒷목이랑 머리랑 이어지는 그 부근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뒤통수가 아파요. 누워서 매일 보는데 고개를 위로 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머리가 띵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휘청거리고 중심이 안 잡혀서 누워 있었었네요. 네, 먼저 이제 질문에 먼저 앞부분을 보면 이제 두통이 같이 목 통증이랑 목의 위쪽에서 뒤통수 있는 데까지 통증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경추성 두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15에서 20%라고 이렇게 문헌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이제 경추 뭐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척추를 보다 보니까 그런지 그거보다 체감하기로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당연히 보통 두통 이제 있으시면 신경과부터 많이들 가시는데 거기서 아무리 검사를 하고 뭐 약을 먹어봐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결국 돌고 돌다가 이제 어떻게 또 이제 목 진료를 보러 오시는데 MRI 찍어보면 이제 아니나 다를까
디스크 질환이 있으시고 그래서 뭐 주사 치료나 또는 뭐 이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뭐 시술 이런 걸 해보고 나면 또 반응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해주신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검사를 해보신 적이 없고 그리고 뭐 머리 검사는 해봤는데 이상은 없고 목적으로 검사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한번 경추 검사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리가 띵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휘청거리고 중심이 안 잡혀서 누워 있었었네요. 요 말씀은 조금 이것만으로 목이 문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제가 좀 자세히 한번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립성 저혈압? 네.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질문을 주셔서 제가 딱 하나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걸을 때 휘청거리심이 있으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겠고요. 일단 네, 뭐 조금 검사를 다른 좀 서울 해보면 보인병원을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음 질문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코어 운동하라고 하는데 목 디스크에 도움되는 근력 운동 두 가지 정도 저는 추천하는데 첫 번째는 턱 당기기 운동인데 이제 이렇게 이중턱 만드는 운동이면서 여기에 힘을 같이 주는 운동법입니다. 그리고 흉추 회전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이게 그 테이블 자세라고 이제 그 엎드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이 뒤쪽 견갑골, 날개뼈, 어깨 쪽 근육을 같이 좀 수축시켜주면서 하는 운동을 저는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발표를 조금 슬라이드를 보겠는데요. 목 디스크 수술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경추 유압술, 영어 ACDF라는 단어도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또 알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추 유압술은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얼굴 앞부분이고 여기가 목 뒤라고 하면은 이제 디스크가 이제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서 이렇게 있는 구조물인데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노란 게 신경이고요. 이렇게 신경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를 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마비가 있으면은 이 디스크를 걷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디스크를 다 없애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요거를 이제 뽑아낸 다음에 그러면 빈 공간을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뼈하고 이 뼈가 붙게끔 인공뼈를 담은 케이지라는 구조물을 이렇게 넣어서 높이를 유지하고 두 뼈가 붙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케이지만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금속판을 대고 나사못을 넣어서 단단하게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50대 남성이고요. 여기 이렇게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고 까만 게 디스크 신경 누르고 있습니다. 증상은 목 통증, 양 어깨, 팔 아프다, 주먹을 쥐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목에서 신경이 눌리면 보통 상지만 증상이 있는데 이렇게 다리 쪽으로 증상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해서 디스크를 걷어내고 인공 케이지, 인공뼈를 담은 케이지와 금속판, 나사못 넣은 전방 경유, 경추 유압술 이죠. 그리고 이제 70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신경이 눌리는 부분입니다. 디스크도 있고 뒤에서 협착증도 있어서 마치 모래시계에 이게 좁아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부분 좁아져 있는 부분과 앞에 디스크가 이렇게 신경을 찌르고 있고 이 정도 되면은 색깔이 이제 변하는데 그 환자분 증상은 설 수 없다, 걸을 수 없다, 휠체어 타고 오셨고요. 이런 걸 우리가 경추 척수증이라고 합니다. 신경이 세게 많이 눌려서 다리 쪽까지 증상을 일으킬 때 마비를 완전히 일으킬 때 척수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경을 풀고 유압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아직 눌리고 있고 환자분의 증상이 다 좋아지지 않아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뒤에 쪽도 같이 열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다른 케이스인데요. 50대 남성 손가락 펴기가 안 된다. 열흘 전부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7, 8 부분인데요. 오른쪽에 신경 구멍들이 두 군데 다 좁아져 있고 이 MRI가 환자분이 아프면은요. MRI 찍을 때 흔들리거든요. 정 자세를 계속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통증 조절을 한 다음에 다시 찍어보는 좀 선명한 MRI가 요겁니다.
그리고 증상도 혹시 몰라서 아까 제가 그냥 말초신경으로도 손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해서 근전도 검사했는데 척추의 병이다. 7번, 8번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견은. 그래서 오른쪽 손목 힘은 괜찮은데 엄지척이 안 된다. 그리고 병은 6번, 7번, 7번, 8번에 있었거든요. 박상찬 선생님 수술하면은 이제 만약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엄지척이 안 되고 마비가 네. 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 하면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수술을 한다면 네. 전 슬라이드 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갑자기 퀴즈를 67 67, 78. 78. 네. 아. 그리고 화살표 아래 있는 거는 7, 8번입니다. 사실 좀 갑자기 이렇게 보고 이제 화질도 안 좋아서 제가 그냥 이어가면은 78이 엄지 7, 8이 엄지척이어서 저는 이제 7, 8만 골라서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 6, 7이 사실은 병이 좀 더 꽤 심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은 7번, 8번도 누르고 있고, 이제 손목 힘은 괜찮았던 거에서 6번, 7번을 수술을 안 하고, 엄지척이 안 되는 거에서 7번, 8번을 골라서 수술을 해서 환자분은 좋아지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했던 이 척추 신경은 이제 어디가 눌리는 거에 자기 신경 하나하나가 관장하고 있는 이제 근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게 이제 팔이 안 올라오는 거는 4번, 5번 디스크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엄지 올리기가 7번, 8번에서 안 되는 거라 이제 수술을 6, 7, 7, 8 애매할 때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은 작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이제 척추 유압 부위, 마디를 굳히는 거는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맞춰서 하고, 저희 질문도 있는데, 이제 인공 디스크를 넣는 경우와 디스크를 제거하는 경우의 차이, 제가 이 다음 케이스에 인공 디스크가 있어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유압술 뿐만 아니라 인공 디스크 치환술과 뭐 후방 감압술이라는 수술을 섞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먼저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경추 유압술은 목 디스크 수술의 가장 교과서적이고 고전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고전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 나온 수술에 비해서 떨어진다가 아니고 사실 이제 교과서적인 치료라는 거는 그만큼 결과가 안정적이고 좋다라는 얘기라 저도 많이 하는 수술이고 목 디스크 수술은 또 특히 이제 허리보다 목은 되게 이제 환자분들이 겁을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마비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목을 탁 꺾으면서 갑자기 이제 사람이 뭐 크게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목 디스크 수술이 허리 디스크 수술보다 결과가 더 좋습니다. 이유는 허리는 이제 우리 몸통을 다 이 몸무게를 받고요. 목은 머리 무게만 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해지는 무게를 가지고 사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결과나 통증이 목이 훨씬 더 이제 허리보다 좋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마디 이제 굳히면은 나 목 구부리고 펴는 거 이제 좀 뻣뻣해지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느끼지는 못합니다. 한마디 정도는 이제 2마디, 3마디 정도 되면은 이제 움직임의 감소를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압은 확실한 통증의 감소입니다. 이렇게 수술하는데 왜 뼈를 굳혀요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통증이 있는 게 대부분은 정형외과적으로는 움직이는 부분에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게끔 딱 고정을 해주는 곳은 이제 통증이 확실하게 없어지는 좋은 수술 방법이 경추 유압술입니다. 그냥 제가 그럼 인공 디스크까지 같이 할까요? 예. 네. 그래서 질문 중에 이제 인공 디스크도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인공 디스크 치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30대 남성이고요. 이제 굉장히 디스크가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뒤에 신경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이 정도 눌리게 되면은 이제 마비가 생기는데 마비의 증상은 젓가락질을 못하고 단추를 못 끼고 그 다음에 다리까지 저리고 이제 대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문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 힘을 주려고 해도 항문이 조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눌려 있는 양측으로 심한 디스크 탈출증이 있고 젊은 환자분에 좀 착안을 해서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 디스크를 넣었습니다. 디스크를 다 걷어낸 다음에
이 두 뼈를 굳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마디가 정상적으로 원래 디스크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넣어주는 게 이제 인공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목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에서 이 움직임이 그대로 살아있게끔. 아무래도 이제 이 디스크를 가지고 오래 써야 되는 젊은 분들이 하시기에 좋은 수술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 디스크 치환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퇴행성 병변이 없고 그런 거는 이제 아마 단순 디스크 탈출증이 많을 거고 협착증이 아닌 단순 디스크 탈출증인 경우에 좋고 또 그 목을 구부리고 펴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많이 흔들거리지 않는 부분이 또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젊은 환자한테는 우리가 이 인공 디스크를 많이 추천을 하는데 앞에 유압술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유압술의 단점은 인접분절 질환, 다른 병이 위아래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마디의 디스크가 문제면은 두 마디 유압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인접분절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디스크 손가락으로 예를 들면은 손가락이 다 조화롭게 움직여야지 이제 관절에 무리가 없을 텐데 예를 들면 제 가운데 손가락 마디가 굳었다고 생각하면은 얘가 많이 움직입니다. 위에 끝에 마디만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이 관절이 5년, 10년 지나다 보면은 빨리 닳겠죠. 그게 이제 목 디스크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에 병이 생긴다. 이게 이제 인접분절 질환이고 이런 인접분절 질환을 줄이는 거는 젊은 사람들, 오래 이제 써야 되는 젊은 사람들한테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압술을 이제 뭐 유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유압을 하고요. 안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인공 디스크 치환술로 넣어주는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수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뼈를 고치는 케이지고 인공 디스크는 안에 이렇게 심이 있어서 이제 구부리고 펴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 남자 환자분이시고 왼쪽 팔에 통증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시고 뭐 엑스레이는 지금 연령대에 맞는 정도의 이제 노화 현상이 보이는 정도이십니다. 보면 MRI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신경이 가운데 이제 중심 신경관이 조금 좁아져 있는 마디들이 있으신데 4, 5번 요 정도, 5, 6번 요 정도, 그리고 6, 7번 한데 6, 7번에 보면 여기 왼쪽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목 디스크이기 때문에 요거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신경 빠져나가는 공간을 우리가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보면 여러 마디 이게 왼쪽 추간공입니다. 근데 환자분께서 왼쪽 통증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부위가 진짜 문제일까 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추간공 협착은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진행을 한 것인데 반해서 3개월 전부터 이제 증상이 시작된 약간 좀 급성 통증 양상이시기 때문에 요렇게 추간공 협착보다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요 디스크 탈출이 문제이지 않을까 해서 이 마디만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여길 다 하게 되면 사실 조금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아까 방금 은상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술은 가능한 작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마디만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 환자를 그럼 만약에 치료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인공 디스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네. 유압술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도 인공 디스크를 하기에는 좀 그래도 퇴행성 변화가 좀 있으셔서 혹시나 결과가 안 좋을까 좀 우려가 되어서 뭐 유압술도 고려를 했는데 사실 근데 이분은 이제 내시경으로 했습니다. 내시경으로 후방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하기로 했고 왜냐하면 이게 아래쪽 목의 이 상부 목 위쪽 목 말고 아래쪽 목은 그래도 이 신경과 디스크 공간에 대해서 신경 사이로 이렇게 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분은 양방향 내시경으로 했고 다행히도 디스크가 잘 빠져나와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신경이 뭐 예쁘게 잘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종료했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사실 수술 전에 설명드릴 때에도 워낙 추간공 협착증이 여러 마디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이제 잘 설명드려서 디스크만 치료해 보기로 했는데 증상이 뭐 많이 좋아지셔서 뭐 서로 참 다행스럽게도 치료가 잘 되었었습니다. 그냥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분도 5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52세에 왼쪽 뒤통수 그리고 뒷목 통증 그리고 팔꿈치 아래로 저림 증상 왼쪽 팔에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소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여기 보시면은 3, 4, 5, 6, 7번에 또 왼쪽으로 이렇게 또 디스크가 나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보면 추간공 쪽으로도 디스크가 나와 있는 양상이시고 그래서 이분도 뭐 전방도 생각할 수 있겠고 후방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방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왜 전방을 하시고 이분은? 아까는 그 앞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그쵸. 좀 네. 가운데까지 좀 있으면은 네. 이 앞에서 들어가는 걸 선호하고요. 이렇게 네. 바깥쪽으로 좀 쏠려 있으면은 그리고 한쪽 팔만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네. 뒤에가 장점이 있어서 뒤로 네.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분은 아까 전 분과는 다르게 조금 더 바깥쪽으로 디스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셨고 그래서 이분은 또 내시경으로 이분은 양방향 내시경 말고 이제 절개 하나 들어가는 단일공 내시경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번인가도 한번 보여드렸던 이제 영상이긴 한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신경인데요. 신경 사이로 접근해서 디스크 빼주고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혈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술 후에 MRI를 찍어보면 수술 전에 이렇게 불룩하게 나왔던 디스크가 지금은 이렇게 보면 여기 불룩하게 나왔던 부분이 이제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질문도 있네요. 라운드 숄더도 목 디스크나 거북목 등 목 건강과 관련이 큰가요? 어떤가요? 사실 라운드 숄더 있으신 분들이 거북목이 있게 되겠죠, 아무래도. 사실 같은 현상을 두고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 저도 네. 이제 그 라운드 숄더 많이 물어보셔서 저는 네.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인터넷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거울을 보고 섰을 때 엄지 손가락 이렇게가 보이면은 이제 내가 정상으로 돼 있는 거고 손 등이 이렇게 되면 이제 라운드 숄더다 네네. 라고 하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라운드 숄더가 다 되면은 당연히 이제 목이 앞으로 거북이처럼 굽는 그 거북목이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목 디스크나 라운드 숄더처럼 이렇게 꾸부정한 거가 목 건강과 큰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운드 숄더가 있다 보면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해야 되는데 전방 주시를 하려고 하다 보면 목에 과도한 목으로 그 라운드 숄더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전방을 주시할 때 그 보상으로 목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목에 좀 무리가 많이 갈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라운드 숄더가 되면 또 목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경향이 있어서 또 거북목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관련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또 제가 책을 쓰면서 이게 네. 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 이제 알게 된 거죠. 뭐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머리 무게가 한 4kg에서 5kg 정도 볼링공 하나 머리 무게라고 치면은 그게 이제 1cm 갈 때마다 디스크에는 2배 정도의 힘이 더 가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고 이미 좀 망가지거나 찢어진 디스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굽은 자세를 함으로써도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자세를 이제 펴고 이게 척추 정렬을 잘 잡아주는 게 디스크의 변성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박성찬 선생님 그 PT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저는 이렇게 PT를 되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해봤는데 오, 네. 가면은 이제 그 선생님들의 그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몸이 많이 굽었어요. 네. 이게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라운드 숄더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 앞에가 타이트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이제 PT 하면서 도수치료처럼 네.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를 엄청 핍니다. 내가 이제 그 회원님들 이게 몸이 항상 이게 구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이쪽 가슴하고 이쪽 부분을 펴면서 근육을 막 누르는데 엄청 아프죠. 그런 거 해보신 적 없나요? 근데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뭐 있었습니다. 네. 더 뭐 하실 얘기 아니요, 있으실까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네. 또 준비한 거 아까 말씀하셨던 이 후방 추간공 확장술 이게 저희는 이제 그냥 포스테리어 포라미오톰이라는 이제 영어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한글의 정확한 용어를 또 찾아가지고 좀 썼는데 이거 맞나요? 추간공 확장술. 저는 환자분들께 추간공 감압술 감압술. 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뭐 저는 이제 이게 원래 키홀 포라미노톰이라서 구멍을 낸다라고 해서 후방 구멍 감압술, 뭐 후방 추간공 확장술 정확한 한글 용어가 없어서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이름의 수술이 있는데요. 목 뒤로 하는 수술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한쪽 팔이 저리고 아플 때 하는 수술이고요. 이거의 장점, 왜 그러면 앞으로 하는 수술이 고전이고 인공 디스크도 있고 한데 왜 뒤로 하느냐? 이거는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미관상으로 굉장히 좋은데 이제 목 뒤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사람 만나면서 얼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뒤쪽에 있는 흉터가 별로 보이지도 않고 특히 이제 머리카락이 가려져서 이제 뭐 그 미관상 굉장히 좋은 수술이 됩니다. 또한 디스크를 이제 다 제거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터져나온 디스크만 이렇게 쏙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일상 복귀가 빠르다. 앞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유압술은 목보호대 우리 목깁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3달 동안 착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하는 수술은 큰 장점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한쪽 팔만 아플 때 양쪽 팔 아프면은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한쪽 팔만 아프면 뒤로 할 수 있고 내시경으로도 가능한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팔이 굉장히 아프신 이제 환자분이 오셨고 요 두 마디에 이렇게 협착이 이렇게 5번, 6번, 6번, 7번에 좁아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내시경으로는 한 이제 절개로 구멍을 낸 다음에 5번, 6번하고 6번, 7번 중간 정도에 위치시킨 다음에 이렇게 두 구멍을 다 같이 살짝 기울여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뼈를 갈아내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펀치라고 부르는 기구로 이렇게 뼈를 잘라내면서 수술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신경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병이 앞에서 신경을 눌러서 이 신경길이 좁아진 건데요. 원칙은 당연히 앞을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은 뒤의 길을 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차선으로 치면은 이게 원래 4차선인데 2차선으로 좁아져 있는 이 신경길을 뒤에서 터서 4차선으로 다시 만들어줘서 감압을 한다라는 게 이제 후방 감압술이 되는 거고 추간공 확장술이 되는 거고요. MRI에서 보면 이제 뒤쪽 부분을 열어줌으로써 신경길이 다시 넓어져서 환자의 통증이 좋아지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환자분도 좀 특이해서 70대 남성 환자분이고요. 1년 전에 양방향 내시경을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연히 오른쪽 증상이었겠죠. 근데 수술 1년 다음에 이제 다른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왼쪽 엄지손가락 근육이 빠진다. 이게 손이 어눌하다라고 하는데 다시 MRI를 찍어보니까 이게 7번, 8번, 7번 흉추 1번에 커다란 디스크가 왼쪽을 누르고 있어서 이게 뒤로 들어가서 이 디스크를 뽑아낸 수술입니다. 네. 다음 분은 61세 남자 환자분이고 오른쪽 팔 통증 있으십니다. 뒷목 통증. 그리고 통증이 상당히 심하다. 그리고
팔통증도 심하고 팔에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다. 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주사 치료와 이제 시술 요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검진을 해보면 뭐 팔꿈치 구부리는 힘도 좀 떨어져 있으시고 펴는 힘도 약간 떨어져 있으시고 손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근위약이 명확하게 있으셨습니다. 자,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정면에서는 뭐 정렬상은 크게 이상은 없는데 이제 측면 사진을 보면 3, 4, 5, 6번과 6, 7번 특히 5, 6번 사이는 이렇게 우리가 골극이라고 부르는데 뼈가 이렇게 뾰족하게 자라난 소견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비스듬하게 찍은 사진인데 저는 이 사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엑스레이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많아서 보면은 이게 5, 6번과 6, 7번 사이에는 우리가 요 구멍 이렇게 뻥 뚫린 구멍 같이 보이는 이게 추간공인데 추간공이 요 두 마디가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에서도 표시가 날 정도로 좁아져 있으면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한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MRI를 보면 이제 그렇게 5번, 6번, 6, 7번 두 마디가 이렇게 추간공이 좁아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좁아져 있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시겠습니까? 5번, 6번은 유압수를 할 것 같고요. 네. 6번, 7번은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네. 네, 저는 사실 이분을 두 마디를 다 유압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 골극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왜냐하면 이 근력 떨어진 요 마디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근육들을 생각을 했을 때 두 마디를 다 완벽하게 감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마디 그렇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려면 이제 유합술이 인공 디스크보다는 유합술이 좋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 두 마디를 다 열어주는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마디 유합술을 했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가장 측면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뼈가 원래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뼈를 다 제거하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네, 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유합술을 해서 요 높이만 올려주고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감만 넓혀주는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추간공 양쪽으로 추간공이 많이 좁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추간공 부위까지 그러니까 옆으로 넓게 옆쪽으로 많이 가서 거기까지 이제 감압을 해주는 뼈를 다 제거하는 이런 이제 식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위험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옆에 이렇게 뇌로 가는 동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확인을 해가면서 너무 이렇게 위험하게 안 하고 잘 체크해가면서 하면 사실 크게 문제 없이 보통 시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추간공이 다 넓어진 것, 요거 비스듬하게 찍은 사진인데요. 아까처럼 추간공이 잘 넓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고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MRI에서 여기가 추간공 부분이었는데 여기가 뭔가 다 뻥 뚫린 여기도 다 요렇게 보이는 거는 이제 막이 되겠고 말랑말랑한 여기가 다 뭔가 제거돼서 뻥 뚫린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원래 이렇게 꽉 눌려 있었는데 이만큼이 이렇게 다 제거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엑스레이가 수술 전과 후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마비라는 이제 거를 좀 깜빡하고 이제 아래 인공 디스크를 네. 했는데 마비라는 거를 알았으면 진짜 유압술 네네, 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약간 네. 확실하게 열어주는 게 네. 이제 환자분이 그래도 이렇게 수술하고 3개월 재활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환자분한테도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뭐 이제 혹시나 저희가 발표한 시간이 좀 적어서 이제 시간이 남으면 어떡하나 해서 이게 준비한 슬라이드인데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네.
저도 하나 더 있는데. 아, 그래요? 이거 먼저,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영어로는 이제 PCD라는 이제 수술인데 요즘은 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목 앞에서 이제 이 내시경을 넣는 거고요. 이 수술의 큰 장점이자 다른 수술과의 차이점은 부분 마취로 전신 마취하지 않고 환자 깨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 앞에 있는 구조물들을 손군으로 밀으면서 이 내시경 바늘과 내시경통을 점차적으로 넣어서 이제 터져 나와 있는 디스크를 다 제거하지 않고 터진 부분 디스크로 접근을 해서 이게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이제 이게 왼쪽으로 신경 누르고 있는데 목 내시경을 이제 앞으로 넣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포셉이라는 이제 가위 같은 걸로 디스크 조각을 딱 잡아가지고 뽑아내면은 디스크가 남아 있으면서 이 부분만 이렇게 디스크 조각이 제거되는 수술이고요. 그다음에 수술 전에 이렇게 큰 디스크 덩어리를 이제 가운데 있는 것도 이게 우리가 뽑아내면은 뭐 이렇게 디스크가 좀 적어져 있는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우리가 유압술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러 마디를 하게 되면 특히나 세 마디를 하게 되면은 뼈가 안 붙는 경우도 생기고 환자도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압 범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들을 섞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 디스크를 할 수도 있고 뭐 앞으로 한 다음에 또 뒤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감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압술을 하고 이제 위 아래는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은 네. 가운데는 유압을 했고 네.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그래도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면 디스크의 퇴행성이 전체가 좀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터져나온 디스크를 제거를 했지만 여기에 원래 존재하는 이 전체 디스크 면에서는 조금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그 PCD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디스크 높이가 내려앉습니다. 좀 내려앉는 부분이 있는데 내려앉는다고 해서 다 문제가 생기거나 증상이 있는 거는 아니고 또 증상이 또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유압술을 해야 되는 환자분도 분명 생기는 네. 수술이긴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렇게 하고도 잘 지내는 경우들도 네. 많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좀 섞어서 합니다. 이것도 좀 요즘 제가 요즘 잘 안 하는 수술인데 그래도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 좀 보여드리면은 뼈를 통과해서 디스크만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있는데 요 유압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뼈에다 구멍을 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디스크 부분을 이제 도달을 해서 이렇게 디스크만 뽑아내면은 이제 할 수가 있는 방법이고 3차원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구멍을 내면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면서 디스크에 도달이 되고요. 디스크를 이제 뽑아내고 난 다음에 보면 이렇게 뼈에 구멍이 내는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저 이제 1분 다들 되셨습니까? 네. 약간 애매한데 그럼 빨리 그냥 하겠습니다. 네. 4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걸음걸이 휘청대시고 약간 이제 손도 좀 어눌하셔서 오셨습니다. 엑스레이로 한데 뭐 보이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5번, 6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제 이분이 저희가 계속 지금 목 디스크만 얘기해서 그런데 1, 2번. 네, 1, 2번이 이제 그 불안정성이 있으십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런 질환들이 있으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세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시고 네, MRI에서 보면은 요 1, 2번 사이에 요게 하얗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물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혹. 그래서 단면 사진을 보면 이 물혹 때문에 척수신경이 눌려 있고 그래서 이 척수신경이 하얗게 되는 척수신경 손상 이 소견이 있습니다. 척수증.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전방으로 들어가서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물혹, 그래서 말랑말랑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정만 해줘도 나중에 이 물혹이 좀 사라지면서 사그라들면서 좀 증상이 호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험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후방으로 고정해서 이렇게 고정만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 몇 달 지난 뒤에 MRI를 찍어보면 이제 좀 물혹의 크기가
좁아져 있거나 해서 좀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철 선생님 대학에서 경추 전공이셨죠? 네, 전공이라기보다는 네, 경추 전문으로 위주로 경추 위주. 경추 네. 전문이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뭐 지금 어려운 질환들도 수술 잘 하시니까 또 문제 있으신 환자분들 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대답해 주시죠. 네네. 증명사진 찍으려고 사진관 방문했는데 정면을 똑바로 봐달라고 하는데 고개를 똑바로 정면을 응시하니 목 뒤가 순간 경직이 되면서 저리고 어지럽더라고요. 요새는 가만히 있으면 문제 없는데 정자세로 하면 불편합니다. 예전에 신경외과 가보니 5, 6번 디스크가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좁다고 하던데 연관이 있을까요? 네,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가 신경관을 좀 좁아지게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유발하는 신체 검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만약 5, 6번에 문제가 있다라고 들으신 상황에서 이런 자세를 취했는데 혹시 그 자세가 내가 혹시 고개가 조금 뒤로 젖혀지는 자세는 아니었는지 만약에 그러시다면 뭐 충분히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증상이 뭐 며칠 뒤에 호전이 되시면 사실 그냥 지내보셔도 무관하겠고 왜냐하면 단순 염좌 또는 뭐 실제 신경이 눌렸더라도 증상이 호전됐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몇 주, 뭐 만약에 뭐 3개월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더하면은 지금 네. 아프신지 지금 안 아프시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과 이제 발표 시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여기까지 이제 그 시청해주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